저는 러시아가 유럽 그리고 사실상 서방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수년간 푸틴은 자신의 그림자 선단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수백 척의 유령선이 제재를 피해 전쟁 자금을 조달했고 서방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가 가장 좋아하던 환상이었지만 1월 7일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미 해안 경비대가 러시아 그림자 선박의 승선에 그 배를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금했습니다. 이 일은 세 척의 러시아 군함이 그곳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발포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었고 무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수가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세가 드러났을 때 러시아는 또다시 물러섰고 철의 법칙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진짜 힘을 마주하는 순간 물러섭니다. 하지만 모스크백에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두 번째 유조선을 압류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쟁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의 그림자 함대가 어떻게 며칠 만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은 12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봉쇄를 시작하며 선박 출입이 모두 막힌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미군은 실제로 두 척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가이아나 국적의 선박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벨라 1호이며 2024년부터 미국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이란산 석유 운송과 테러 단체 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군이 이 선박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을 발견하자 연방 영장을 받아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박이 유턴을 했고 북대서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 해상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벨라 1호는 실제로 자신의 위치 신호기를 꺼서 위치를 숨기고 쉽게 잡히지 않으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해 그 선박이 다시 신호를 켰고 이번에는 다른 이름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원들은 미국 해안 경비대를 겁주기 위해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크렘린은 실제로 두 척의 군함과 한 척의 잠수함을 보내 그 선박을 러시아 해역까지 호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을 감수하지 않길 바랐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며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불행히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미국 해안경비대가 그 선박에 실제로 승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조선에 어떻게 승선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인. 이번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선박이 압류된 상황에서 시속 10마일로 움직이는 거대한 선박이 미국 군대의 감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중 일부는 승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헬리콥터로 사람을 선박에 내려보낸 적 있는데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박이 승선을 원치 않거나 계속 움직이면 어렵습니다. 갑판 위에 바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배를 심하게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헬리콥터를 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론 로프를 이용해 사람들을 내려보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 배가 계속해서 회전하거나 흔들린다면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군대는 지난 2주간 이 상황을 추적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국기 변경입니다. 이 배는 카리브해 출항 직후 가나 국기를 달았다가 러시아 국기로 교체했으며 배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칠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법상 러시아가 그 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러시아 잠수함과 몇몇 수상함들이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러시아산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밝혀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임무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선박은 영국 해안 근처에서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낸 세 척의 군함은 글자 그대로 이 모든 작전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조선을 압수하고 선원을 구금할 때 군함들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한데 미국은 또다시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몇 시간 뒤 미 남부사령부는 새벽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는 무국적이며 제재 대상인 다크플릿 유조선을 별다른 사건 없이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선박 소피아호는 국제해역에서 카리브해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소피아호를 미국으로 호송하여 최종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망칠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철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규칙은 러시아가 힘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물러선다는 것이고 그 규칙은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한번 보시죠. 2025년 12월 24일 마리네라호는 러시아 연방의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모스크바 시간 오후 3시쯤 공해상에서 어느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미 해군이 선박에 승선했고 그 이후로 선박과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범에 따라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 관할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쓸 권리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 헌장. 왜냐하면 유엔 헌장의 첫 번째 장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그 장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유엔법을 정확히 위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선박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움직임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해당 선박에 영장이 있었고 이를 집행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그들은 미국이 선박에 탑승한 러시아 시민에게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미국이 이 시민들의 신속한 귀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방금 선박 탑승자 전원을 상대로 사건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이 오늘 아침에 압수된 벨라 1호 유조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국방부와 협력하여 오늘 아침 미국의 제재 위반으로 인해 해당 압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새해 이전에도 이 연단에서 우리 제재 정책의 집행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철저히 집행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 선박은 미국 연방법원 영장으로 북대서양에서 압수됐습니다. 이것은 제재된 석유를 운반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박이었고 이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선박의 승무원들에게 사법적 압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은 기소를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러시아인들은 이성을 잃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정치인이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가 어뢰로 공격해야 하며 미국 보트 몇 척을 침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정치의 첫 번째 규칙인 미국 보트에 건드리지 마라를 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러시아 분석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분석을 보시죠. 결국 우리가 먼저 그 유조선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며 건드리지 말라고 해 문제를 자초했습니다. 이 유조선 포획 시도 후 우리는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교적 발언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피하고 유엔에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을 끊임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완전한 농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말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리고 미국이 나토와 완전히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나토 열성 팬들에게 말하자면 그들은 이에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2%였고 대부분 자기 몫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이 그들의 몫을 대신 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들을 GDP의 5%까지 올렸고 그들은 즉시 돈을 냈습니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두 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미 점령했을 겁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저는 혼자서 8개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어리석게도 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없는 나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할 때 나토가 미국을 위해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첫 임기 때 군대를 재건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운이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나토를 위해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은 어떻게든 나토를 해체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푸틴은 소련 재건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 이후에 한 러시아인은 정말 이성을 잃고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은 당혹스럽고 웃겼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신 나간 오렌지는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을 폭격하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그곳 시민들을 육지와 바다에서 살해하고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콜롬비아 대통령을 전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륙 전역에 공개적으로 침략을 선언한 것은 전 세계가 행동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가 임기 말까지 신체적으로 살아남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게는 그게 대통령 암살을 지시하는 명확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준비한 클립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립 중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가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대는 케이블 뉴스 토론 프로그램과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누구를 숭배하는지, 무엇을 숭배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수백만 달러를 남겼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움직이는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로 단련되어 왔으니 당신이 자신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봤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약속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비즈니스 베이직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채널과 취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